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넘어서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투자 철학을 가진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이 담긴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1965년으로 돌아가서요. 그때 여러분이 버크쇼 해서웨이라는 사실 당시엔 거의 아무도 모르던 회사에 딱 $1,000만 투자했다고 쳐보죠. 아마 그땐 이거 진짜 괜찮을까 하는 큰 모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그때 투자했던 그 $1,000가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무려 $4,000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00억 원이 넘어요. 정말 믿기지 않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보여준 그야말로 부의 마법 같은 결과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엄청 소박하게 산다는 거예요. 1958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집에 살고 매일 아침은 맥도날드, 그리고 하루에 콜라를 5캔씩 마신다고 해요. 이 엄청난 부와 정말 검소한 생활, 이 아이러니함 속에 바로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모든 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그가 억만장자가 되기 한참 전인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버핏이 태어난 때가 바로 1930년,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이 세상을 휩쓸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증권 중개인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안정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첫 투자는 놀랍게도 고작 11살 때였어요. 시티스 서비스라는 회사 주식 3주를 주당 $38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40로 조금 오르니까 돈 벌었다 싶어서 신나서 바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더니 $200를 넘어버린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바로 이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어떤 성공보다 더 값진 인생 최대의 교훈을 그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네, 바로 이 경험 하나로 깨달은 거예요. 좋은 주식은 단기 수익에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이 단순한 진리가 앞으로 80년 넘게 이어질 그의 투자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된 거죠.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얻은 이 교훈이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이걸 거대한 나무로 키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 멘토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버핏은 그의 수업에서 유일하게 A+를 받은 전설적인 학생이었고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만의 거대한 제국을 쌓아올리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버핏의 투자 철학이 엄청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한 딱 3가지 핵심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1조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이 3가지 마법 같은 규칙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에 버핏은 스승인 그레이엄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처럼 다 타들어가서 마지막 한 모금 정도만 가치가 남은 그런 아주 값싼 회사들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의 평생의 동반자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워렌, 적당한 회사를 엄청 싸게 사는 것보다 아주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나아. 바로 이 한마디, 이 생각의 전환이 버핏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훌륭한 회사가 도대체 뭘까요? 버핏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인데요. 옛날에 성 주위를 파서 물을 채워 넣은 해자 아시죠? 그것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을 가진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해자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하면 딱 떠오르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죠. 또 우리가 애플 제품 쓰다가 다른 걸로 바꾸기 힘든 것처럼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전원 비용도 있고요.
비자카드처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가이코 보험처럼 압도적인 크기로 비용을 확 낮춰버리는 규모 같은 것들이 다 강력한 해자인 셈이죠. 이런 해자를 가진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 안 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살 돈은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기서 버핏의 두 번째,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 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자 한 푼 안 내고 그것도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버핏은 이걸 보험 사업으로 진짜 현실로 만들었어요. 비결은 바로 플로트라는 건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보험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미리 싹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이 돈이 회사에 머물러 있겠죠? 바로 이 돈, 붕 떠 있는 돈이라는 의미의 플로트를 가지고 버크셔가 마음껏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이자 없는 거대한 자금줄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플로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1,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금융위기 같은 게 터져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버핏은 오히려 느긋하게 쇼핑하듯이 좋은 기업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세 번째 규칙. 이건 정말 단순한데 아마 실천하기는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가 직접 한 말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하루하루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울고 웃지 말고 정말 좋은 회사라고 믿는다면 그냥 영원히 함께 갈 생각으로 묵묵히 버티라는 거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버핏은 그 돈을 다 뭐 했을까요? 사실 그의 이야기는 돈을 버는 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빌 게이츠랑 같이 시작한 기빙 플래지라는 약속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번 이 막대한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잠시 빌린 것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게 내 의무다. 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남긴 진짜 유산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어려운 금융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쓴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투자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다는 점이죠. 월스트리트의 그 끝없는 탐욕 속에서 정직함과 긴 호흡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자기 인생 전체로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결국 워렌 버핏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다음 대박은 뭐지? 새로운 건 뭐지? 하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성공의 비밀은 화려한 다음이 아니라 묵묵히 지속하는 힘에 있는 건 아닐까요?